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반갑습니다. 9월 11일입니다. 오늘 9.11 무슨 날입니까? 9.11 네, 9.11 테러. 미국의 2001년도였죠. 미국의 네.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여객기의 충돌로 붕괴되고 동시에 펜타곤이 공격을 또 당했지 않습니까? 펜타곤 그 공사한 건물이 공격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공사한 건물이 뭔 건물? 제 무슨 리모델링 하던 그 건물이 파괴됐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 그럼 뭐 더 좋은 건가요? 아니 원래 큰 손해 안 나는 건물이 붕괴가 됐다. 이런 거지. 그래서 사람이 없고 공사 프랑스 중이었으니까. 사람이 쓴 9.11 음모론. 예. 네. 자, 이거가 있고 나서 2001년 있고 나서 그때 부시의 핵 선제 공격 검토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핵태세 검토 보고서. 핵태세 맞아.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게 발표가 된 거죠?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내면서 선제 공격 가능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그 전에 북한과 원래 이라크, 이란, 북한 악의 축이라고 했던. 네, 악의 축으로 규정하라고 뭐 폭정의 전척이지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근데 9.11하고 관계 없잖아요. 9.11을 계기로 해서 그게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이 그때 새롭게 바뀐 거죠. 일단은 9.11을 계기로 직접적으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해서 대테러리즘이 미국의 안보 기조로 확립이 되고 테러리즘으로 보다 보니 일단 아프간 쳐들어가서 이제 탈레반 이제 폭격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펴보니 이라크도 이거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이라크가 이 테러의 배후다. 배운지도 모르겠는데 관련이 없지 않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테러 쪽이 요원들을 지원하고 뭐 이랬다는 주장이었죠.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라크를 침략하는 논리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조가 변하긴 했다. 부시 때 근 한 15년간을 대테러리즘으로 미국이 그동안 이제 무기 팔아먹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끝나지 않는 전쟁. 네, 테러 방지. 근데 최근에 트럼프는 거의 테러 얘기 안 하잖아요. 북한 핵만 얘기하지 않나? 맞아요. 테러 얘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 시대는 끝났고 이제 북핵과의 전쟁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지 국가 대 않는다. 국가의 전쟁 시대로 다시 그렇죠. 돌아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대외 기조가 그거예요. 그 이전 정부 오바마까지만 해도 CIA가 공작해가지고 뭐 내전 일으키고 반군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공작의 방법으로 뒤집는 방식. 그래가지고 상대편 이 지도자를 체포해서 뭐 사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리비아 카다피 사살했죠. 후세인 사살했지. 누구도 오사마 빈 라덴 사살했죠. 다 사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지휘자를 사살하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닌데 이 멍청한 것들이 계속 적의 지휘자를 사살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2, 제3의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전쟁이 더 이제 격렬해지는 거죠. 미국 군수자본의 이해와 일치하네. 아니 일치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군수자본이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피해를 본 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비아를 딱 쳐들어가가지고 리비아를 정부를 엎었잖아요. 그렇게 리비아에서 뭘 얻어냈냐? 아무것도 못 얻어냈어요. 리비아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 국가들이 난리 뱉고 다시. 그러니까 그쪽의 지도자를 살려놔야지 걔가 미국한테 말을 잘 들으면서 이 뭡니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적의 지도자를 사살해 버리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이익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딱 보니까 야 이거 멍청한 짓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옛날에 이제 고전적 방식의 전쟁을 해야 한다. 국가 대 국가로 뿅 물리치는 방식. 그렇죠. 그래서 적의 수장과 이제 협상을 해서 따낼 걸 따내고. 그 대표적 케이스가 태평양 전쟁이네. 일본 작살내고 히로히토 딱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딱 돼 있으니까 완전히 일본이 히로히토가 미국에게 충성을 해버리면 끝. 일본의 1억 명을 그대로 얻어버리는 거지. 지금까지 미일 동맹이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이 큰 돈은 안 되는데 통제는 안 되는. 그렇죠. 이걸로 가버렸다. 네. 돈만 무지하게 썼죠 그것 때문에. 그럼 트럼프의 그 기조는 군수 사람 이하욕을 철저히 반영하는 거네. 그렇죠. 지난 시기의 그 과정을 좀 평가하고. 저는 뭐 일단 트럼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기절 전환을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발등에 이제 북한 핵이 뚝 떨어져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 원래 밥 먹다가 그죠? 밥 먹다가 이제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다음 무슨 요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요. 밥 먹는 게 문제야. 식당도 걷어 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밥 먹을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미국의 대외 정책이 꼬여버리지 않았냐. 아니 일단 지금 아까 군수산업 제2회를 딱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만 미국은. 그렇죠. 그런 셈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9.11 테러가 이제 일어났고 미국의 기조가 변화가 됐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게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정한다는 거 아니요? 거의 요청서를 보내는 것 같아. 괌 포위 사격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미국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통과 안 될 수도 있죠. 중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 제재 결의안의 기본 내용을 딱 보니까 석유 수출 금지 이거인가 핵심적용. 그 다음에 그렇죠. 석유 관련 제품들 다 금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석유 관련 제품을 최대한 막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석유 제품 아닌가? 뭐 이제 경공업 제품들은 대부분 석유 제품이죠. 플라스틱 이런 거 다 석유 제품 아니야? 그렇죠. 석유가 안 들어간 게 요즘 세상에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게 유엔법에 맞나 모르겠네 그것도.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 왜 비난론 돌에서 섬유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석유화학 공정의 핵심 첫 출발점이 아세틸렌을 제조하는 건데 아세틸렌 제법을 이제 석탄이나 석회석으로 대체했다. 고체를 활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단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북한은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석유를 제재한다고 할 때 푸틴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 있죠. 병원과 민간 부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거고 군수 부분의 피해가 우려될까라고 했을 때 뭐 조선일보조차도 그런 피해는 뭐 이를테면 뭐 북한은 1년치 석유를 저장하고 있고 장기간 제재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올리고 있더만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게 통과는 불확실하긴 해도 이 자체 결의안 자체가 일단 이거 상식적으로 국제법 위반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애매하죠 사실 국제법. 그래서 국제법 위반인데 어쩌라고 이러면 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늘 제출되면 어쨌든 뭔가 이제 좀 새로운 또 분수령이 되겠구만요. 북미 관계에서. 분수령 뭐 계속 분수령? 별 의미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재 이거요? 네. 뭐 요즘 대북 제재가 항상 그렇잖아요. 미사일 쏘면 뭐 제재한다, 핵실험하면 제재한다 이라고 모여가지고 막 해. 그래서 몇 번 무산되고 다시 이제 합의해가지고 적절히 이제 타협점 잡아가지고 통과시킬 때쯤 되니까 또 미사일 날라가. 다시 열어. 새로운 제재 또 얘기해. 아니 이게 무슨 뭐 제재가 북한의 조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북한의 속도를 대응 속도를 제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아마 조만간에 이번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만약 결론이 나기 전에 북한이 또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도 그럼 또 뭐 조치를 할 수 있겠네. 저는 뭐 가능성은 일단 유엔 상황을 지금 지켜보지 않겠나. 그래서 그 안보리 회의에 들어오는 그 각국 대표들이 우리가 지금 무슨 건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 논의를 하고 있지? 언제쯤 미사일이야 이게 지금? 그죠. 14호야 12호야. 이게 제재 결의안이 계속 나오니까 매번 더 강한 제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머리 터질 것 같아.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아니 그래서 지금 밑에 실무진들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이게 한 나라 자체를 그냥 멸망시키자라는 그런 결의안 아니에요? 점점 그렇죠. 지향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북한의 반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걸 찾아야 되니까. 그게 저거 아니에요? 고사작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없이. 네. 스스로 실질적으로 고사작전은 이제 전쟁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게 고사작전이 되죠. 근데 이제 전쟁은 왜냐면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면 군사적 조치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그 두 개의 주장을 가지고 지금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어쨌든 지금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멸망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이란 말이죠. 근데 북한이 그렇지만. 그런다고 멸망이 되겠냐 이거죠. 90년대에 우리가 북한의 경제난을 벌써 20년 됐나요? 20년 됐죠. 그렇죠. 예. 20년 전에 북한의 경제난을 그렇게 봐오면서 뭐 보수 언론도 맨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이 오늘 망할까? 과연 내일 망할까? 이런 보도들 엄청 많았는데 북한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안 망한다고. 요즘에는 뭐 경제 성장이 굉장히 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도 오히려 소고보다 경제 성장률 더 높더만. 근데 이 상황에서 석유 그거 제재한다고 북한이 그러면 아이고 나 죽겠어. 난 이제 더 못 살겠어. 이렇게 백기를 흔들겠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또 푸틴이 북한에서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풀을 먹는 안이 있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90년대 북한이 풀을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재를 통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채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풀을 먹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왜 지금 그 미국의 정책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루자고 했던 게 있고 또 한국 정부가 왜 불가능한 현실 또 지난 그 역사를 다 보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이게 좀 풀릴 것 같고 의문들이 결의안 오늘 뭐 결과를 보고 또 내일 요 주제로는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하는 걸로 하고 그 사드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사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는 아니고 입장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입장문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갈리더만요.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국민들과 역시 소통하려고 하는 대통령,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아니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그건 맞죠. 근데 뭐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막 다 죽여놓고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역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사과할 줄 아는 살인범 뭐 이건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 그 한국의 대통령이 안보가 완전히 복잡해져 있는 그 안보가 개판 나 있는 한국 정부를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고심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 해주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거짓말과 비겁함이 묻어 있는 그런 입장문이다 이런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관점이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관점. 북한을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될 체제라고 보느냐 아니면 북한과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사드나 전반적인 기류에 대한 입장이 좀 변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힘센 상대 미국과 싸워야 되냐 아니면 대충 적당하게 잘 보여야 되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비류가 나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관점과 북한에 대한 관점 이걸로 결론 나지 않나.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뭐 어떡하냐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미국 놈들 대충 뭐 아부해주고 뭐 똥꼬랑 빨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북한에 저건 좀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은 문재인을 지지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다 10분 이해 간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트럼프 똥꼬 빠는 거 참 너무 힘들겠지만 이해는 간다 이런 정서로 귀결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그 외에 우리도 북한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6.15 14의 경험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기류를 갖는 거죠. 촛불을 배신했다 저거 저게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장문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요? 저는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거 진짜 미안한데 한 대만 맞아라. 저희 집 가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뺨을 맞아야지 우리 집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한 대만 맞아라. 이래가지고 아들의 뺨을 때리는 거지.
정말 자상한 아빠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격이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주권 방송에 우리 만평가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만평을 딱 보시면은 이 평가에 대해서 딱 정서가 딱 들어올 것 같아. 이번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맞으려면은 대통령 지가 맞아야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맞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번에 또 보니까 뭐 개 데리고 어디 산에 올라갔더만. 그 어제인가 그게. 네, 그 지지율 떨어지면 이제 개 끌고 산에 가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요. 난 진짜 이 그 사고를 저질러 놓고 이미지 정치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 초반에는 보기 좋았는데 나도 개를 좋아하지만 초반엔 좋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패턴이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 식상해 이제. 그래서 성주 사드 관련해서는 나도 입장문을 봤는데 누가 그런 평가를 했는데 좀 동의가 되는 건 좀 비겁한 것 같다. 난 이 실직고를 차라리 미국의 압력이 너무 거세가지고 우리로서 별 수 없다.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별 수 없다가 아니라 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차라리 더 솔직한 거 아닌가? 미국의 압력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국민들이 싸워줬잖아 지금까지 계속. 쇠고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싸웠고 박근혜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두 발 걸고 다 나와서 싸워줬는데 그 국민들 믿어야지. 그 솔직함이 없어서 난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TV 토론에서도 얘기하고 했죠. 그러니까 뭐 사드 배치를 대한 뭐 철회시키겠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야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 쏠 줄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박근혜 정부의 논리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점증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논리가 없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에 미사일도 없었고 핵무기도 없었나? 어차피 한국 날라온 미사일은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박정희 때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대응했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했는가? 이건 전임 정부의 경험을 보면 다 아는데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새로운 논리가 없는 거죠, 참. 에휴. 그래서 오늘 그 입장문 관련한 얘기까지만 하고 우리 한일 관계를 좀 다루려고 그랬는데 한일 관계는 내일 일단 9월 12일 날 봅시다. 우리 그거 얘기를 좀 해줘야겠네. 우리가 갑자기 왜 쟤들이 얼굴을 들이밀지? 아무도 관심 없어. 임시적으로. 임시로 저희가 임시적으로. 우리 해외 교포의 요청에 따라서 얼굴을 가끔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드디어 추석 명절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공급받는 한우 꼬리 세트와 전북에서 올라온 떡갈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축 증명서, 등급 판정서로 품질이 확인되는 한우 꼬리 세트를 시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떡갈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첨가제 5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떡갈비입니다. 반찬, 간식,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떡갈비 세트를 3가지 종류로 공급합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오, 역시